지난 3월 20일 소방청이 공개한 개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 이송 현황을 보면 개에게 물려 이송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발표 자료는 개에 물려 소방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환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개물림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상당수는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 빈번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입니다. 오늘은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죠. 사회 속 주요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는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 코너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동훈의 사건 수첩. 네,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의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은데요? 여름이 이제 거의 이제 네. 피크를 찍고 있으니까 얼굴이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네요. 아까 그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부담이 되네요. 어깨가 무거우시죠? 네. 그러면 사건 수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준비해온 사건 뭔가요? 네, 지난달 사건입니다.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한테 목 부위가 물렸잖아요. 네, 7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7월에 있었던 사고는 진짜 충격적인 영상도 함께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경악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걔가 아이를 물어버린 게 아니라 거의 잡아먹는 수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달 11일, 그러니까 7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에 울주군 그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네, 8살 남자아이에게 달려들어서 목 부위를 물었습니다. 남자아이 가족들이 사고 당시 관객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네, 이 영상에는 개의 집요한 공격성과 그것을 피하려는 아이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배회하던 개가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요. 네, 이에 남자아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지만 거의 한 5분간 도망을 갔던 것 같거든요. 네, 이내 개한테 물려서 넘어지고 개는 넘어진 아이를 거의 2분간 물어요. 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가지고 개를 남자아이로부터 떼어내서 쫓아내는데 네, 그 뒤에가 더 충격적인데 쓰러져 있던 남자아이가 몸을 일으켜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네, 부상과 충격이 큰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집니다. 네, 그 남자아이는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그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남성분이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네,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견주는 평소 자신 주거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네,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고견이 진도 믹스견이고 그렇죠. 중대형견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 그 70대 견주분도 이 사건 이후 사고견의 안락사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고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고 이후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난달 15일 압수물, 그러니까 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을 했어요. 네, 참고로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압류 등의 강제 집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그때 이제 좀 많이 분노를 하셨을 텐데 검찰의 견해를 달리했어요. 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네.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참 납득이 좀 어려워요. 네, 검찰은 그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사기를 야기한 사고견이라 하더라도 네,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이에 울주경찰서는 그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네. 처분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죠? 예, 밝히고 있잖아요. 사람을 물어 위험성이 큰 만큼 제지 요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네네.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압수물 폐기에 대한 형사소법 규정을 형식적으로 좀 보면은 네. 저희가 검찰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네. 형사소송법 따를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네. 압수물 폐기, 즉 이 사건 사고견의 안락사에 대한 판단의 가장 큰 요소거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고 현재 이 사건 사고견이 갇혀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건 좀 애매하구나. 예, 이거는 네. 애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날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전 국민한테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고견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고 수의사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본능에 충실한 개들은 공격 대상의 제압이 목표가 아니라 네. 생명을 빼앗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공격한 사고견은 또 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형식적인 판단보다는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필요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잖아요. 네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또 만약에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견주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지난해 그 개정된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부 경종을 네. 맹견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막의 착용 의무화와 일부 시설 출입 금지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맹견으로 분류되는 5개의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네.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아, 이름도 발음이 어렵네요. 이름이 예. 어렵네요. 그다음에 스테퍼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다 맹견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 사고견 같은 경우에는 이 맹견 분류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맹견을 전제로 네. 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아, 그렇구나. 또 이 사건 사고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등록 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외출 시 목줄을 채워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네. 외출 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지금처럼 이제 그 뭐 보관할 때 목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주거지에서 목줄이 풀린 이 사건 사고견의 견주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외출 시가 아니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 그렇군요. 결국 이 사건 사고견의 견주가 처벌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형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과실치상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번 사건에서 사고견의 경우 진도 믹스견이고 중대형 견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 경우 맹견이 아니라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네네. 꼭 중대형 견이라고 해서 맹견보다 덜 위험하고 또 개물림 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맹견에 대해서 이거 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등 5개, 네네. 5종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위 5종 견들이 알아주는 맹견이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견들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4월 견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에 따라 2년 후에는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성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통해서 네.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맹견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뒤에요. 네. 법 시행이 공백이 아이고, 우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또한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른 단속 실적을 보면은 네. 사실 강화된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살짝 의문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그 사고견의 견주가 70대인 관계로 남자아이의 치료비 부담도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네네. 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온전히 견주가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견주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비는 온전히 그 피해자가 감당을 해야 될 몫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개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네. 건강보험공단이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 소송을 진행을 하긴 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저는 네. 치아가 얼굴을 핥힌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또 보상을 받아요? 네.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해 견주 중 8명 중 1명 걸로 구상권 청구액을 예.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재원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네, 독일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 네, 개를 키우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불하고 네, 반려동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일종의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도 든다더라고요. 네, 3, 네, 40만 원. 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듯이 네, 독일의 반려동물 보험 역시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보험하고 네, 그 이상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책임보험의 지불 금액을 넘는 치료비가 나와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동차 사고도 그렇잖아요. 네, 책임보험의 범위가 넘어버려가지고 네, 개인한테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2021년에 네. 맹견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사건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맹견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독일과 같이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총 1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루- 이거보다 네. 더 이제 많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 이송으로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이송을 안 당하고 그냥 상처 나서 네 발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처벌에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거는 반려인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네. 위험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최근 반려견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반려견 예절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 개를 안 물어요가 아닌 네. 내 개가 언제든 사람을 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 개물림 사고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와한테 물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핥혔어요. 핥혀져, 네, 물린 게 아니고 얼굴을. 핥혀졌죠. 네. 맹견보다 덩치가 작은 견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렇군요. 개물림 사고는 잘못된 사육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므로 반려견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열악하고 위협적인 사육 환경도 동물 학대 범죄에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견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한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거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과 패티켓, 패티켓. 요즘 이제 그 합성어로 네. 나오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에티켓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정착을 돕고 개를 위한 기본 교육과 사회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의 공격적인 성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사회화 훈련입니다. 이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예요. 그래요. 예. 반려동물을 위한 올바른 사회화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발사력을 전환해서 네.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단지 반려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반려인을 비롯한 모두에게 유익한 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해 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우리 개를 안 물어요가 아니에요. 네. 내 개가 언제든지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그리고 중요합니다. 반려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법 개선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몫이에요.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은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 반려 가구 수는 600여만 가구, 네. 전체 가구의 30%예요. 와, 그러면은 반려인을 따지고 보면 한 1,5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네. 그렇죠.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렇죠. 3, 4인 가족. 네. 네. 그래서 반려견 의료보험의 장례식장, 반려견을 위한 TV 채널까지 성행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반려견 예절을 뜻하는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패티켓의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패티켓 오늘 갖춰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바나나의 그날의 온도 노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분홍신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